노유진의 정치 카페.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불붙은 2015년 예산안 논란, 그 대미는 박 대통령 대표 교육 공약이죠. 누리과정 예산이 장식하고 있는데요. 무상보육 공약 선물은 대통령이 하고 돈은 교육청이 내는 방식이 예산안 심사 막바진 오늘까지도 논란 중입니다. 지난 주말엔 야당과 누리과정 예산안 협상을 성공한 황우여 새누리당 직전 당대표, 현재 교육부 장관이죠. 황 장관을 대통령 측근 실세라는 김재원 의원이 월권을 했다며 비난하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죠. 아이들 밥그릇 빼앗은 돈으로 무상보육 공약도 해결하고 진보 교육감 발도 묶겠다고 나선 여당,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유엔 인권 결의안건으로 핵실험까지 언급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가뜩이나 암울한 경제 상황에서 정치 남북관계까지 첩첩산중에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26회 정치카페의 이런 문제들 다뤄볼까 합니다. 그나마 날씨는 포근해서 다행이네요.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어떻게 또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예,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요즘은 큰 사고만 안 나고 한 주일이 지나가면, 예. 아이고 이번 주는 그래도 다행이야. 예. 이런 심정이 들 정도로 사건 사고가 많죠. 특히 인명 사고 같은 게. 예. 지난 주에는 조금 그래도 예. 예. 그래도 어저께 또 영등포역에서 정선선 사람이 죽진 않았으니까. 네, 사람이 죽지 않았겠다. 영등포역에 사고 났었고요. 거기 스크린 도어가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셨는지도 모르겠고 참 그렇습니다. 예, 노회찬 전 대표께서는 뭐 어떻게 보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특별한? 네,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들어서. 주말에 광주에 예, 결혼식 때문에 갔다가 토요일날 저녁에는 또 서울에 제가 강연회 하나 있었는데 예.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기차를 타러 광주역으로 갔다가 다시 광주 송정역으로 갔다가 간신히 하여튼 숨 가쁘게 지냈습니다. 예. 지금 누리교육 과정 예산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좀 황당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노유진 정치 카페 여러분 모든 청취자분께 제가 사과 한 박스 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은 유시민 작가께서 되시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공약인데. 그 교육감 얘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또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이게 또 한 주를 또 시끄럽게 했는데 어떤 일입니까? 사실 뭐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뭐가 새로운 게 있나요? 뭐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오늘. 네, 오늘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실제 내용과 달리 이렇게 입맛에 맞게 보도되면서 좀 엉뚱한 데 관심이 더 많이 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좀 정리정돈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네, 논리학에서 말하면 강조의 오류라 그러죠. 엉뚱한 강조에서. 유엔에서 뭐 그런 거 되면 북한 인권이 개선될까 그런 의문이 우선 그리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지금 예. 그 법안이 지금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오늘 그런 문제들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을 지향하는 노회찬입니다. 실은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진보, 현주소와 미래를 작심하고 파헤쳐봤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제가 정답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함께 길을 찾기 위해서 이 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책에서 제가 온몸으로 겪어온 대한민국의 진보, 그 역사와 야권 개편, 개헌론 등 뜨거운 쟁점들을 모두 막내보았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 방황하거나 실책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진보를 위한 대장정,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 꼭 읽어주십시오. 읽지 않더라도 꼭 사주십시오. 도서출판 비아북에서 펴냈습니다.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오늘 타임라인도 두 꼭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따 인터뷰도 하겠지만 누리과정 예산 공방전. 이게 하도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또 잠잠하다가 다시
다시 또 언론에 오늘 아침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정윤회 씨 관련 뉴스 보도들을 좀 챙겨봤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누리과정이 뭔지 아세요? 이때 헷갈리죠, 두 분 다. 아, 저는 좀 알고 예.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저는 모른 척하겠습니다. 애들 학교 초등학교 보내기 전에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유아교육 혹은 보육 시스템이 민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유치원이 있고 이제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유치원은 만 5세부터 보통 다니는데 공립은 좀 적고 사립이 많고요. 뭐 어린이집은 대부분 다 이제 사립 민간 어린이집이죠. 근데 이제 관할권이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에요. 이 유아교육이라 그래서. 보육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하거든요. 3 내지 5세. 예. 3에서 5세. 3살에서 5살까지. 그러니까 이제 관할권이 그러니까 유치원 예산은 교육부가 책임지고 어린이집 지원 관리는 복지부가 하고 또는 뭐 여성가족부가 했던 적도 있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보육 지원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5세아 지원부터 강화되기 시작해서 3세까지 내려갔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지원을 하려면 관리도 통합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각 그 시설들의 어떤 보육 또는 유아교육의 내용도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제기가 되어서 결국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누리과정, 그 통합된 유아교육 과정이 누리과정이라는 거고요. 이제 누리과정에서는 몇 가지 국가에서 이제 정한 이제 공통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생활 습관을 제대로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표준 보육 과정 이런 걸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소득 하위 계층부터 좀 지원을 하다가 이게 점점 이제 보편 지원식으로 확대가 돼서 이제 전부 다 지원하는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원래 세웠던 계획들을 이렇게 보면 우선 지원 대상을 중하위 소득 계층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를 하고 이제 그렇게 지원을 확대하면서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유치원 교육 과정과 표준 보육 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이제 그를 유아교육 과정을 만 5세 공통 과정부터 시작해서 통합하기 시작했어. 일원화. 그다음에 이제 이 통합 누리교육이라는 이 통합 공통 과정을 운영하려면 좀 자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담당 교사는 이제 유치원 교사, 그다음 보육 교사 중에서 좀 1, 2급 높은 자격을 보유한 교사들로 제한을 하고 이 요건을 못 채운 데들은 지원을 좀 순차적으로 늦게 하겠다. 그렇게 됐고요. 이제 네 번째가 원래는 17만 원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장기적으로 월 30만 원까지 지원비를 인상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보육비죠. 이게 누리 과정에 대한 이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해마다 이제 액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몇 천억씩.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건데 문제가 된 건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이제 예산을 전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해라. 이렇게 해놓고 교부금을 안 늘려준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교육감들이 예산 편성은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안 늘려주니까 그럼 기존에 있던 사업을 없앨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편성을 안 한 데들도 있었고 한 석 달치, 넉 달치만 한 데들도 있었고 경기교육청 같은 경우 한 푼도 안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안 했다가 이제 한 석 달, 넉 달치를 최근에 새로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예, 결국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논리들을 보면 이 지방교육청은 사실은 자체 재원이 아니고 지방교육청은 조세주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국가에서 주는 지방재정교부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치단체에서 주는 거하고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통합과정을 운영하면서도 교육 주체는 그대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그 예산하고 교육과정만 통합을 했는데 예산을 중앙정부가 편성을 안 해준 거. 이제 이게 문제였던 거죠. 이렇게 됐던 거고요. 지금 이 숫자가 한 100만 명 돼요. 지금 3세에서 5세까지는 되게 저출산 시대에 나가지고 한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43만 명 내외밖에 안 되죠. 최근에는 40만 명 가까이 내려오기도 했고요. 그렇게 돼 있어서 이 숫자가 한 100만 명 이쪽 저쪽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유치원은 국립에서 이제 뭘 인건비며 시설비를 지원하니까 6만 원 국공립 유치원은 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22만 원씩 금년에
애들 하나당 가는 거니까 아이 하나당 1년에 250만 원 돈 가는 거니까 숫자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예, 돈이죠.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끄럽다가 11월 20일 날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여야 간사들하고 교육부총리죠.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네. 이분이 이제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 예산에 5,600억 원을 순증 증액하고 이걸로도 모자라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에서 이제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이자 비용은 또 정부에서 대주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는데 불과 10분 후에 원내 수석 부대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그런 합의한 적 없다 나와서 간단히 엎어버렸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다시 이 문제가 쟁점이 돼 있어서 11월 2일 법정 시한까지 예산안 처리를 뭐 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맞부딪혀 있는 형국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거하고 북한인권법을 이따 또 다루겠습니다만 이제 맞교한 바터죠, 바터. 하려고 했다는 썰이 있는데 그때 쓰려고 그랬는데 그 약속도 못 받고 그냥 덜컥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열받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친박에도 급이 있다 이런 말이 유행 중입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황우여 장관이 그 주무장관으로서 약속한 것이 간단하게 뭐 원내 부대표에 의해서 이렇게 뒤엎어진 거죠. 엎어치기 당하는. 근데 사실 그 원내 부대표 뒤에는 또 누가 있느냐? 예. 그건 또 청와대에 또 총괄 친박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들이 퍼져가고 있는데 사실 이 정책은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액수가 큰 이 지원책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된 데는 우리가 이제 심각한 저출산. 얼마 전에 그 저출산이 우리가 세계에서 3위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거 참 보고서 1위, 2위가 홍콩하고 마카오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빼고 나면 세계 1위죠. 세계 1위죠. 예. 그건 다 도시국가. 예,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지금 직접 지원받는 것은 이제 5살까지 아이들이 지원받는 거지만은 실은 아이가 없는 집도 이 저출산 문제 해결돼야 나중에 복지니 뭐니 다 해결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지원받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과거에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5세부터 시작해서 추진되다가 지방 교육 재정으로 부담하게 된 거는 지방 교육 재정을 늘려주겠다라는 또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예. 전제하에 이제 이루어진 일인데 저는 여기에 좀 의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무상급식을 하지 않더라도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그 재정을 일로 다 투여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5분의 1도 안 돼요. 예, 그래서 누리 과정을 하려면 별도의 재정이 필요한데 자꾸 이제 무상급식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논리를 갖다 펴나가면서 그 두 개를 자꾸 충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거의 뭐 고의적인 접촉 사고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해공갈당. 자해공갈당. 지나가는 차에 가서 부닥쳐가지고 이제 다쳤다. 그래서 마치 무상보육이라는 버스가 무상급식하고는 부닥칠 리 없는 건데도 부닥쳐서 사고 당한 것처럼 자꾸 몰아가는 이게 굉장히 정략적인 이 좀 발상이 뒤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예, 이제 누리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가정보육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애들. 예, 구조가 복잡하긴 한데 이게 참여정부 때 그 독일에 있는 그 킨더겔트처럼 그러니까 이 보육비 지원 보편적 보육비 지원 제도처럼 부모들에게 영유아들에 대해서 1인당 20만 원 정도 매월 그 쿠폰을 지급을 하고 이걸로 유치원이 되었든 어린이집이 되었든 뭐 미술학원이 되었든 실제로 유아 교육 내지 보육 기능을 하는 이제 가맹점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쿠폰으로 바우처로 결제를 하도록 하고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20% 정도 할인해서 현금으로 가져갈 수 있게 그 할머니가 보는 애들도 지원을 해야 되니까요. 이 아이디어가 그때 나와서 논의를 하다가 정부 부처 안에서 합의가 안 되어서 실현이 안 됐었는데 사실상 이 누리 과정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되고 가정보육까지 지원이 되면 사실상 양육보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그 이게 웬만한 산업국가나 이런 국가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를 네, 한국형으로 점진적으로 해온 건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지금 지방재정도 엉망이 됐죠.
지방재정도 엉망이랬습니다. 정부세 교부금 없어진 것부터 2조 원 정도 없어진 것부터 그러면서 시작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이런 게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줄어들었고요. 그러면 물론 법 시행령에 지방재정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예산 계획을 짤 때에는 중앙정부부터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까지도 이 주어진 업무에 일치하는 그런 예산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끔 짜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세제부터 시작해서 단년도 교부금까지 종합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앙정부의 책무예요. 근데 지금 이 자기의 책무를 해태하고 유기해놓고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니네 알아서 하던 사업들 뭐 밥 주지 말고 그걸로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라. 이거는 군대랑 비슷한 거잖아요. 이제 쫄병한테 이제 1,000원 딱 줘가지고 담배하고 맥주 한 병 사오고 500원 거슬러 와.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거의.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을요?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자신의 그분이 보면 자신이 한 말이나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거 무겁게 생각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는 편견이 있죠. 예, 아무 근거 없는 고정관념이 있죠. 근데 실제로 그 많은 복지 공약과 지역 개발 공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의문점이 많이 제기되니까 작년에 바로 2013년 5월 달에 공약 가계부로 해가지고 자신이 한 공약이 견적을 냈어요. 다 이행하려면 돈이 얼마 드느냐. 모두 135조. 그중에 복지 공약이 80조예요. 그리고 그 복지 공약의 제1호 공약이 바로 무상보육. 네, 누리과정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면은 복지 공약의 대부분 예를 들면은 반값 등록금이라거나 대학교 그다음에 고교 무상 교육이라거나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파기했어요. 돌봄 교실 확충도 파기했고요.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복지 공약이 우선 누리과정인데 이것조차 그 작년 5월 달에 발표할 때는 별도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예산 확보를 안 했어요.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딴 데서 그냥 가져다 쓰려고 하고 있는 다른 복지 쪽에서 이쪽 복지를 늘리는 식으로 지금 이런 처신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을 해야 돼요, 이거는. 아니 뭐 해명할 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근데 우리 각하께서는 심기가 불편하시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대처법이세요. 이제 아직도 뭐 해명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거나 해명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 심기는 우리가 불편해야지 국민이 불편해야지 왜 본인이 불편해 하시는 건가? 그 아까 킨더겔트 얘기 나왔는데 지금 우리 애가 독일에 있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이잖아요. 네. 근데도 받거든요. 20몇만 원 한 달에 받아요. 근데 내가 맨날 생각하는 게 아니 우리 애가 외국인으로서 독일에서 받는 그 권리를 누리는 권리를 왜 내국인으로서 한국에서는 못 누리나? 독일에서 누리니까 한국에서는 누리지 말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독일에서 안 살고 일로 올 경우에는 오면 누리과정 받게 돼요. 지금 다 컸잖아. 누리과정 다 지났잖아. 아니 근데 걔네들은 뭐 대학 진학 거기 전까지 주죠. 18살 때까지 주니까 독일은. 그 정도로 이제 국회에서 조만간 이게 타협이 되리라고 봐요, 저는. 이거를 뭐 안 하고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타결되면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다 배후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정윤회 씨가 오늘 아침 그러니까 11월 24일 월요일 아침에 갑자기 언론에 재등장을 했는데요. 재밌는 게 제가 보도 순서를 챙겨보니까 세계일보에서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요. 네. 1시간 후에 TV조선에서 보도를 했고요. 그다음 1시간 뒤에 연합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의 보도인데요. 이게 뭔가 좀 이 탐사 보도라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이런 데서 나왔어야죠. 근데 어떤 내용일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요. 이제 금년 1월 초에 정윤회 씨가 정부 고위공직 인사에 개입한다는 첩보를 입수를 했대요. 근데 이제 첩보 내용은 뭐냐 하면 청탁 대가로 수억 원씩의 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근데 이분이 지금 뭐 직책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무슨 공직을 맡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인사에 개입을 해. 예. 그전에 보좌관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뭐 공직이 아니죠, 뭐 사실 뭐. 비서. 예. 근데 이 첩보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정윤회 씨를 잘 안다고 주장하는 유경재단이라고 있죠. 예. 유경수 여사 뭐. 예, 어깨동무 패던. 유경재단 관계자의 인척 좀 되는 사람이 어떤 사적으로 모인 모임에서 이야기한 말이 번져서 청와대 민정실에 첩보 입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정실에 파견 나와 있던 경찰 출신 행정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올 봄에 정기 경찰 인사가 끝난 직후에 이 사람이 원대 복귀를 갑자기 해버렸고요. 원대 복귀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고 감찰은 이제 감찰은 중단됐고요. 이렇게 돼서 이거 감찰 중단에 외압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보도가 됐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지금 이 세 매체 비교적 평소에 정부 여당의 감춰진 소식 혹은 정부 여당이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이 매체들이에요. 거기서 왜 이런 걸 터뜨렸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 보고를 데스크에서 받아서 판단을 했을 텐데 이 정보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 되게 이 매체들이 보도한 걸로 보면 이거는 여권 내에서 흘러나온 정보일 것이고 그럼 권력 투쟁과 관련된 건가요? 그것이 상당히 믿을 만했기 때문에 보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그 사실 뭐 보도된 내용 자체가 이 두 개의 좀 다른 차원의 사실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그런 이제 금품을 받아가면서 이 뭐 관직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먼저 첫 번째. 그게 첫 번째고 그와 별도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본인에게 뭔가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때 그걸 그만두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내사에 들어간 거잖아요. 예. 못하겠다. 내사에 들어간 것이 그것이 사실은 근거든 아니든 간에 그걸 갖다 중단시킬 수 있는 힘 어느 정도 힘을 뭐 발휘하거나 발휘하는 사람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근데 공적 시스템이 지금 왜곡된 거 아니에요, 두 번이나. 예. 그런 게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 이제 왜 이런 데서 터뜨렸을까? 그 이제 정윤회 씨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이 언론의 어떤 안테나에 자꾸 걸려드느냐 이게 참 궁금하죠. 예. 근데 이 정윤회 씨는 보면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나이부터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우선 출생지도 불확실하고요. 이제 본적은 강원도 정선군인데 그는 아버지 고향이고요. 어디에서 성장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고요. 출생 신고는 서울 종로구로 돼 있기 때문에 종로에서 자랐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생년은 1955년생인데요. 이것도 54년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학교를 어디서 다녔는지도 뭐 다 불분명합니다. 서울고등학교 출신이어서 서울고 출신들이 큰 자리 많이 받았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서울고 근처에 보인상고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인고등학교입니다. 여기를 다닌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학부는 또 알려져 있지 않아요.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석사를 받은 건 확실해요. 본인이 그 어느 매체 인터뷰에서 자기 대학원은 경희대에서 나왔다는 건 말하겠는데 그 전에 학력에 대해서는 뭐 말하고 싶지 않다. 뭐 말하면 괜히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 안 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다 알려진 것처럼 그 1995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최태민 목사라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어렸을 때 가깝게 지냈던 이 최태민 씨의 5번째 부인의 5번째 딸.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얘기가 돌아가 있어요. 최순실 씨하고 결혼을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금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분하고. 사위네요, 그러니까. 예, 최태민 씨 사위예요. 근데 이제 이혼 경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연을 맺은 거는 1998년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IMF 나고 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달성 보궐선거 당시에 거기서 선거운동에 뛰어들었고 입법 보조원, 보좌관은 아니에요 처음에 입법 보조원이라고 해요. 정식 직원 말고 인턴 비슷하게 해주는 거 있습니다. 출입증도 발급해주고 입법 보조원 타이틀로 도와줬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도에 한나라당 탈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미래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다가 나중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이때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총재의 비서실장 공직은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공개된 직책이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2004년도에 한나라당에 복당한 이후로는 일체의 당직이나 공식적인 직책을 맡은 바가 없어요. 그리고 기자들을 포함해서 지인들과도 대부분 다 연락을 끊었고요. 다만 2007년 대선 당시에 경선할 때 이명박 씨한테 질 때 그때 삼성동 팀이라고 그 외곽 조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박근혜 후보를 지원했다.
그때 한번 이름이 났고 다시 또 사라졌어요.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도 아무 직함이 없고요. 그러나 숨은 실세로 지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일에 뭐 산케이 신문 보도에 오르내렸고 참고인 자격 조사도 받았고요. 그날 뭐 역술인 만났다고 그러는데 뭐 그거는 그 사람의 진술이고 실제로 누굴 만났는지는 모르는 거고요. 그럼 뭐 하고 먹고 사냐 이렇게 봤더니 박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던 무렵에 얀슨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어요. 이게 생업을 한 흔적이 있는 유일한 사실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뭘 하냐 하면 커피 수입 판매도 하고 체육 관련 용품도 수입해서 판매하고 승마장업도 하고 뭐 이런 걸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실제 이런 사업을 얼마나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본인 말로는 이제 2007년도에 일을 그만두고 그 뒤로는 야인으로 지내고 있다. 그 2007년도부터 비서실장 역할을 그만뒀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뭐 민정수석실이든 어디든 의혹이 있으면 나를 공식적으로 조사해라. 나는 결백하다. 뭐 박지만을 미행했다는 의혹, 비선 활동을 했다는 의혹, 인사에 개입했다는 거 다 조사해라. 나는 결백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그 부속실에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이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도 아무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내가 강남에 빌딩이 있어서 그 수입으로 생활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인터뷰를 할 무렵에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알려졌지만 하여튼 이런 것이 묘한데 그러니까 숨은 실세라고 계속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의 개인 신변이라든가 사는 방식이라든가 거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진 게 확인된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지난 8월 달에요. 독도에서 왜 그 무슨 호박가족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팬클럽 여러 개 중에 공식 팬클럽으로 지정된 데가 있어요. 박근혜를 좋아하는 예. 호박. 예. 예. 이 호박 모임에 여기 속한 분들이 이렇게 사인할 때 보면 호박 보수 아무개 이렇게 쓰더라고요. 제가 어디 보수. 식당에 갔다가 어떤 분이 써놓은 그 사인을 걸어놓은 걸 봤는데 그게 호박 보수라고 한자로 써놨더라고요. 이게 보수 중에서도 박근혜를 좋아하는 보수. 근데 이 음악회에는 이제 2012년 대선 때 그 선대위의 조직본부에서 어떤 박근혜 후보 선대위 조직본부에서 특별위원회 이거 막 남발하는 거잖아요. 거기 특별위원회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던 분들도 한 두어 분, 그 다음에 그 옛날에 그 뭐 같이 일했던 동료라고 얘기하던 사람들, 대기업 임원 이런 사람들 여러 명 참여한 그 음악회가 선착장에 있었는데 독도에서 여기 갔어요. 음악회하러 독도. 예, 여기 갔던 사실은 확인되고요. 예. 그런데 내가 들은 얘기는 뭐 거기 또 누가 왔었다고 또 눈도장 찍으려고. 예. 그 누구? 예, 정아무개라는 가명을 이름표를 달고 그 행사장에 참여했다고 그러는데요. 누가요? 정윤회 씨가요. 본인이. 예. 아니 본인은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있다고? 그 사람을 만나려고 독도 음악회 온 사람이 있었다는 소문이. 나 그 얘기는 들었어요. 독도까지. 예. 그 참 묘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오늘 챙겨온 거는 이게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도된 내용만을 보면 사안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챙기면서 어떻게 진짜 궁금한 우리 거는 국가 운영과 정치가 조선시대 궁중비화 수준으로 가버렸을까? 사극 수준으로 가버렸을까? 그러니까 무슨 관계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거 그 정윤회 씨. 아무 관계도 아니죠,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아무 근데 관계. 하여튼 뭐 지금 얘기로서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또 박지만 씨 이름도 나오고. 예, 박지만 씨를 서로 뭐 미행했다는 서로 의혹이 있었죠. 미행하는 관계.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사건이 터진 거는 이거 누가 이제 흘렸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그렇죠. 얘기를. 이제 이 보도 일부러. 경위를 보면 첩보를 입수해서 탐사 보도를 열심히 하는 매체의 기자가 추적해서 보도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주진우가 보도한 게 아니에요. 세계일보나 이런 데서 이걸 쓰는 건 받아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건네준 쪽에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세계일보에서는 왜 이것을 실어도 좋다고 판단했을까? 그렇죠. 이것은 이제 여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내부의 주도권 다툼의 부작용으로 이런 정보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뉴스가 아닐까 해서 오늘 챙겨왔습니다. 정치 카페
타임라인이니까. 하여튼 계속 미스테리네요. 미스테리. 나중에 잊을만 드라마 하면 또 다시 탁 튀어나오는데 역시 미스테리. 예, 나중에 계속 드라마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드라마가 진짜 많이 나오고 우리 보면 하네요. 지금도 이제 사도세자, 영조, 뭐 이제 이 정조, 해경궁, 홍씨 이 얘기들은 3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슬프다. 우리 현대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국권력 운영이 이런 사극 수준으로 갔다는 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런 거는 그냥 저 어디 뭐 저기 파고다공원 뒤나 이런데 전용관 하나 해서 거기서만 괜찮네요. 예, 오늘 타임라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회찬의 카페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입니다. 오늘 노회찬의 카페 인터뷰는 조금 전 타임라인에서 다루었던 누리과정, 즉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무상보육 공약이었죠. 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이 매우 시끄러운데요. 사실은 이것이 여당 뭐 또 정부 야당 다 얽혀 있습니다만은 정작 가장 중요한 지방교육 행정의 일선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의 이 생각과 또 그쪽 상황을 갖다가 들어보는 일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청년 인천시 교육감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한창 이 막바지 예산 그 타결과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당사자 중에 한 분이시고 또 대단히 지금 나중에도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열악한 인천시의 재정 때문에 또 이렇게 압박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이청년 인천시 교육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청년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예. 저 노유진 정치카페 청취자들에게도 인사 말씀 간단히 한 말씀 하시죠. 예, 청취자 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 네, 교육감님, 지금 뭐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제 길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유치원 또 어린이집 취학아동을 가진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만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장의 분위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누리과정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즉 학부모님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분들이 아주 걱정이 대단합니다. 이 누리과정 문제는 민생 문제이기도 한데요. 지금 몇몇 정치인들이 걱정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홍준표 경남도지사 발언에 의하면 국고가 거들났는데 무상 파티가 웬 말이냐 하면서 무상급식 지원을 끊겠다. 뭐 이거 현실로 나타나 있는 것 같고요. 무상급식 하지 말고 누리과정 편성하라는 건데 부모 입장에선 더욱 난감하지요. 어느 부모가 초등학생 점심값 줄여서 동생 어린이집 보내고 싶겠습니까? 네. 더구나 형 밥값을 다 줄여도 동생 보육비가 해결 안 됩니다. 누리과정 보육 예산이 초등 무상급식의 예산이 한 7배가 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누리과정이든 무상급식이든 간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모두 자식들 문제이고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불만과 불안이 빨리 해소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라는 그런 현장 분위기입니다. 네네네. 사실 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만 무상 파티라고 비난한 게 아니라 무상 보육도 이 박근혜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인 이 누리과정 무상 보육 공약이 실현된다고 해서 과연 출산율이 높아지겠느냐 이러면서 이것도 없애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복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게 이제 그분의 뭐 저 철학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건 대단히 예외적인 발언이고 도저히 뭐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이라 보는데 다만 제가 알기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이 누리과정 공약을 할 때 무상급식은 이 중단하고 그 재원으로 무상보육 누리과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죠. 네, 그렇지요. 네네. 예. 그리고 바로 작년에 바로 1년 전에 그 공약 가계부를 발표하면서
대통령께서 한 공약을 전부 다 이행하는데 135조가 들고 그중에 복지 예산이 80조고 그중에 남은 4년 동안에 이 누리과정에 6조 5천억의 예산이 들므로 이걸 별도의 재정으로 마련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작년 5월 달에 국민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이걸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면 새로운 재정이 필요한데 사업은 새로 하면서 재정은 새롭게 마련하지 않고 증세하라 그래도 증세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무상급식 예산을 일로 쓰겠다라는 게 지금 그 저쪽의 방침인 모양이죠?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감님들이 얼마 전에 또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교육부하고는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까? 뭐 더 이상 지속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지난번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이 입장을 재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일 그 정치권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합의 소식을 우리 교육감들 상당히 반겼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합의 번복이 일어나면서 매우 유감스럽기도 합니다만 정부 여당이 보편적 교육 복지 전반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 아니었나 최소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예.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뭐 보면은 4개 항에 대한 합의인데요. 이 전국 교육감들이 똑같이 원했던 그런 합의 사항들이긴 합니다. 네네. 예,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2015년도 누리과정 보용 예산으로 증가한 5,600억 원을 교육부 일반 회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겠다는 것이었지요. 네네. 그리고 2015년도 지방교육체 발행분 이자를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누리과정 지원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합의였습니다. 이 교육감들이 원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20일 날 교육감들과 교육부 장관과의 합의 사항도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에 의해서 이렇게 그 부정당하고 있거든요. 다른 식으로 지금 다른 식으로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고 합의한 것은 다른 내용이다라고 또 이렇게 말을 바꾸고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2015년도 예산 자체가 처음 마련될 때부터 현재 그 교육부 장관이 있는 그 교육부에서는 누리과정에 대한 어떤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걸로 사실은 처음에 예산을 올렸다가 이제 기획재정부, 최경환 장관이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그걸 잘렸지 않습니까? 예. 잘리면서 그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디 교육부는 나라 세금으로다가 누리과정 하겠다고 한 거고 기획재정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는 무상급식 재원으로다가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 보면 고의 충돌시킨 무상급식과 이 누리과정이 무상보육이 충돌할 이유가 없는데 거의 이렇게 그 고의 접촉사고 내듯이 박아가지고 이제 다쳤다 뭐 이러면서 무상급식 없애야 되지 않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여론을 악선동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오히려 정부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그 학부모와 교육청을 이렇게 자꾸 하고 있는 그런 느낌마저 들어가서 대단히 아주 답답합니다. 이것은 정부 재정으로 국고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보육 예산이 지원이 돼야 마땅한데 이런 일들을 갖다가 무상급식을 얘기하고 거기에 또 누리과정과 충돌시키고 이것은 고의적으로 이런 느낌마저 들어가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예, 마치 무상급식은 현재 야당이 주도해서 만든 복지 정책이라는 이유로
지금 자신들이 이 만든 공약과 이렇게 충돌시킨다면 다음에 또 정권 바뀌어가지고 다른 당이 또 집권하게 되면 그 당이 또 무상보육을 흔드는 것도 우리가 용인해야 되느냐 이런 사실 근본적인 회의가 들거든요. 네네. 예, 무상급식도 국민들이 원해서 시행되고 있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지금 재정 형편이 닿는 만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마다도 다 하고 있는 지금 이 수위가 이제 다 서로가 다른 것이고요. 또 무상보육도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심각해서 국민들이 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라면 둘 다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괜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정권들끼리 어떤 이 대표 공약끼리 충돌하는 것처럼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인천 교육 현장에 또 우리 수장으로서 지금 인천시가 재정이 열악해서 또 그렇지 않아도 인천의 그 지방교육 재정도 그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다른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대단한 어려움이 있죠. 뭐 잘 아시겠지만 인천시 재정 상태도 인천시 교육청만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한 10년 넘게 시에서 교육청으로 넘어와야 될 법정 전입금이 상당 부분 한 1,300억 정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요. 그런 영향 때문에 인천시 교육재정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더구나 이제 지방교육청은 자체 세입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없죠, 뭐. 90% 이상이 이제 중앙정부 교부금하고 인천시 전입금, 뭐, 이로 인해서, 교육활동, 교육사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돈들이 줄거나 그대로라고 하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도 빚내서 메우고 있는 실정이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최소한도 누리과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보건복지부 원래 관할이었었는데 이것이 어쨌든 교육부로 이렇게 넘어와서 지방 교육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인천은 아주 뭐 예산을 절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지만 뭐 도저히 소위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해도 도저히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3.5개월 그나마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예산 편성을 마무리했는데요. 여전히 이 이후에 우리 교육사업 등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비 지원 예산들이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말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지금 이렇게 직면해 있어서 참 제가 듣기에도 좀 안타까운 사정인데요. 원래 이 교육 자치로 이렇게 이 교육 행정 권한을 갖다가 지방에 이제 이관을 갖다가 했으면서 따라서 이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이렇게 국고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제때 이제 주지 않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을 또 이렇게 멋있게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또 이렇게 책정해서 당선되었으면서도 또 그 사업에 대한 책임은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뭐 하던 일 줄여서라도 해라. 지금 뭐 이렇게 나가면 학교 팔아서라도 해라. 이런 얘기까지 안 나온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요. 예. 애는 자기가 낳아놓고 왜 딴 사람 보고 길르라고 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예. 저희가 다음 27일 날 안 그래도 인천에 직접 출동을 해가지고 이 노유진 정치카페가 인천의 어떤 그 심각한 재정 상태도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도 또 우리 인천시 교육청이 처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인천 시민들이 좀 잘 이해를 하고 또 무상급식이든 또는 누리과정이든 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으로 좀 잘 타결되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이 예. 자리를 빌어서 우리 또 인천 시민께 인천 시민들께 우리 교육감으로서 또 한 말씀 또 해주시죠. 예,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지혜를 모아서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정치를 바라는 시민들이 노효진 정치 카페를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정치는 좋은 교육을 돕는 정치여야 되고 무엇이 좋은 교육인지 고민하면 정치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행복을 어른 시기로 미루지 않는 그런 교육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학교에서 행복을 배운 아이가 미래에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누리과정 보용 예산과 관련된 논쟁이 빨리 마무리되면서 중앙에서 모두를 해결하고 부담을 하면 될 것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이렇게 떠넘기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오는 11월 27일 날 노희진 정치카페가 우리 인천에서 현지 공개방송으로 진행한다니 참 기다려집니다. 예. 네, 우리 이청년 인천시 교육감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정치 카페를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노유진 정치 카페 인터뷰 이청년 인천시 교육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예산 편성 6.5조, 그러니까 6조 5천억을 편성했다라고 발표까지 했고, 또 교육부와 또 교육감들이 합의까지 했는데, 이걸 갑자기 그냥 번복을 한 거죠, 지금. 예, 이게 사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내려온 거죠, 번복하라고. 지금 이청년 교육감께서 이제 형들 누나들 밥값 줄여도 없애도 동생 보육비 어림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산 규모가 게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7배인데, 그러니까 무상급식은 전체 누리과정 예산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건 좀 웃기잖아요. 이걸 없앤다 그래서 이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괜히 시비 거는 거잖아요. 학교 지금. 밥값은 4, 5만 원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누리과정 어린이집 유치원의 아이들 한달 보내는 3살에 거. 5살 여기는 공립은 6만 원이지만 뭐 저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22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러면 1년에 2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숫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한 연령당 40만 명이 좀 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쉽게 계산을 해도 연간 예산이 5조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참 그러네요. 네, 그리고 원래 이게 이런 사안이 사실 보건복지부 사안인데 이게 갑자기 옛날에는 예, 통합이 된 거죠. 예, 어린이집 이런 게 네. 이제 그랬지만 지금은 다 이제 누리과정 통합 때문에 누리과정 통합 교육과정을 때문에. 교육부가 통제를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사업 자체를 감독하고 지원하는 업무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산인. 예컨대 아니, 교육청이라는 애가 교육청이라는 데가 무슨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저기는 아니잖아요. 그 실은 뭐 자기들이 뭐 법대로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아교육법이 아니라 유아교육부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데 그 시행령의 이 누리과정의 예산 집행을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든 게 2012년이었고 그거 만들 때 장관이 이주호 장관이었거든. 그때 이주호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왜냐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려가면 다 쓸 데가 있는 돈이잖아요. 그 돈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들 반발을 했죠. 그러니까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이거는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는 25%인가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돈이 예산 전체가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도 늘어난다. 3조 내지 5조가 앞으로 늘어날 테니까 늘어난 그 돈으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났죠. 그러면 이제 딴 데서라도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돈을 갖고 오지 않고 그럼 기왕에 쓰던 것 중에서 좀 절약해가지고 이거 해라. 근데 보니까 미운 게 하나 있는 거야. 그치. 그게 이제 무상급식인 거야. 그러니까 형이 밥 먹는 게 못마땅해. 애들만 먹는. 거의 이제 이건 사실은 거의 이제 그 범죄 수준의 거의 접촉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무상보육 차량을 무상급식 차량에다가
일부러 박아놓고? 부닥쳐놓고 사고 당했다. 나 다쳤다. 막 이렇게 들어눕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 밥그릇을 뺏어갖고 이제 동생 보육비에 쓰니까 이제 형 동생 싸우라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윗돌께서 아랫돌 받치는 격이잖아요. 지금. 그런 거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마치 둘 중 하나를 엄마가 해야 되는 좋아, 것처럼. 아빠가 좋아 그것처럼. 네, 그동안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던 노회찬과 함께하는 카페 인터뷰가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12월 첫 방송부터 새로운 계획으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진행하는 코너입니다. 어떤 변신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본인도 모르는 변신. 아직은.